자, 핵전쟁에 대한 준비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미국 연방 비상관리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가 아니고요. 비상사태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미 연방 비상관리국에 의하면요. 첫 번째는 방사선을 피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요. 핵폭발이 되면 가장 가까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방사능 낙진이 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안에는 반드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오염된 의복을 벗어버리고요. 밖으로 노출된 피부를 닦거나 물과 비누로 씻어야 된다고 하네요. 물이 없다면 일반 물티슈로 닦고요. 소독용 물티슈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손소독제는 방사능 낙진을 없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눈, 코, 입을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대피하실 때 건물의 지하나 중앙으로 가야 하는데요. 특히 외벽과 건물 천장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 방사능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최소 1.8m의 거리를 유지하고 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서 마스크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내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에서 이 다른 지침 안내가 있을 때까지 24시간 동안은 반드시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최소 1.8m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족은 떨어져 있더라도 있던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그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나중에 만나도록 하는 거죠. 애완동물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 있었다면 반드시 털을 빗어준 후에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도록 하고요. 반드시 실내에서 함께 보호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같은 이러한 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매체들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배터리로 작동되거나 수동 크랭크 라디오는 핵폭발 이후에도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태양열을 작동하는 라디오 정도는 집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핵폭발 후에는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텔레비전, 인터넷 서비스 등은 중단이 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라디오는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된 식품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을 먹거나 마시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지 않고 야외에 있던 음식이나 음료는 이 낙진으로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가장 1차적인 대피 요령이고요. 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런 필수품은요. 2부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고 최신 업데이트된 것으로 필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난 방송의 핵심은 폭발 후 15분 안에 곧바로 건물 내, 특히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집에 준비해 둬야 될 꼭 필요한 생존 키트입니다. 자, 이 비상 키트는요. 대피한 곳에서 약 하루에서 3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생존 키트인데요. 본 자료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제공한 자료고요. 이 자료 이외에 제가 도쿄에 살면서 지진으로 겪었던 정말 몸으로 배웠던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언급한 리스트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입니다. 핵폭발 시 모든 전자기기와 핸드폰은 작동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하에 있을 때 언제 밖으로 나가야 할지, 어디가 안전한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입니다. 요즘에는 재난용 라디오, 아웃도어 캠핑용으로 출시된 제품이 많이 나와 있고요. 라디오에 손전등, SOS 신호기, 태양열 충전기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있는 라디오가 출시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의 배터리가 중요한 만큼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해 놓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손전등과 호루라기는 기본적으로 구호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공기를 필터링하는 마스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마스크는 우리가 요즘 쓰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고요. 필터가 부착된 특수 마스크인데요. 그래서 제가 해외 웹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염된 공기와 가스를 필터할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있어야 하고요. 얼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공신력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은 항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자, 회사가 아니고 집에 있는 경우라면 생수통에 물을 다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돗물이 오염이 돼서 수돗물이 끊겼을 경우에 3일 정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지하에 항상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끓이거나 가열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3, 4일치의 그 간단한 음식을 이 비상키트 안에 저장해 둡니다. 이런 음식료로는 캔으로 된 음식이나 이 단백질 바 등이 있죠. 캔은 있는데 캔 오프너가 없으면 정말 난감하죠. 오프너도 잊지 말고 꼭 함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치나 펜치 등의 이런 간단한 장비를 언급했는데요. 이는 부서진 건물 안에서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한 그런 경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응급처치약이 필요한데요. 상처에 바르는 약이나 소독약은 기본이고요. 붕대나 반창고 또한 필수겠죠. 그리고 물티슈와 화장실로 대처가 될 쓰레기 봉투,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이는 덕테이블 꼭 챙기도록 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잠을 잘 때 필요한 이불인데요. 미 연방 비상관리청에서는 플라스틱 시트지라고만 언급을 했는데 저는 재난용 담요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일본에서 알게 된 제품인데요. 열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요. 몸을 보호해주는 생존 장비 중에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은 그 지역 지도인데요. 자, 우리는 그동안 핸드폰이나 자동차 GPS로 원하는 곳으로 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핸드폰이 안 된다면 종이로 된 지도만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비상 구호품 가방에 들어갈 필수품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제가 몇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비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면서요,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진을 경험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알게 된 것이 요오드와 칼륨약인데요. 이 요오드와 칼륨은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우려되는 갑상선암 발병 등의 그런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도쿄에 근무하던 회사 직원들한테도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에도 이 요오드와 칼륨 약이 전달이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상적인 복용 시간은 방사선 피폭 1시간 전이고요. 늦어도 방사선에 노출된 후에 12시간 안에는 복용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모이는 요오드 양은 한계가 있어서 요오드제를 미리 투입하면 이 해로운 방사성 요오드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일반 건강식품 코너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요오드 칼륨 약도 미리 준비해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가 있습니다. 제가 도쿄에 살 때 지진 후에 방사능 수치가 높다라는 이런 루머가 돌면서 당시에는 그 방사능 측정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왔습니다. 대피 후에 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방사능 수치를 체크해 본 후에 안전해질 때까지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창이 아주 두꺼운 아웃도어용 신발을 준비해 두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일본에서 일본어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1995년 진도 7.0 고베 지진으로 약 6,400여 명이 사망했었는데요. 모두가 잠을 자던 새벽 5시에 난 지진으로 사람들은 자던 도중에 정말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집이 무너져서 당황한 사람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많은 사망자 중에 지진 충격으로 도로나 건물에서 튀어나온 유리나 못에 찔려서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 콘크리트 못도 뚫지 못하는 깔창을 제작해서 따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2011년 도쿄 지진을 겪은 저는 두꺼운 깔창에 그 아웃도어용 신발을 안방 옷장에 항시 보관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3일 정도의 생존에 필요한 비상용 생존 키트에 들어갈 물품들인데요. 자, 이 키트는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집에서 가지고 나가기 가장 쉬운 곳에 항상 배치해 두고요. 모든 가족들이 이 키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바나 캔 음식 등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교체해주면서 관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갑자기 두려워지시고 혼란스러워지신다면 민방위 훈련이다 생각하시고요.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 좋고 없는 것보다는 준비해두는 게 좋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핵전쟁은 전 인류를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 그 1%의 가능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알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